요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믿고 챙겨 드시던 그 음식들 때문에 기억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 무서운 건 그 음식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어르신들은 매일 드시던 그 음식 때문에 가족 얼굴이 잠깐 낯설게 느껴지고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합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습관을 타고 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순간 있으십니까?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자주 쓰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끊긴다. 말을 하다 단어가 갑자기 비어버린다. 손주 이름이 잠깐 생각 안 난다. 이걸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잘못된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 심장 문제를 키우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치매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한 길로 계속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치매 위험을 확 끌어올리는 음식 3가지, 그리고 지쳐있는 뇌세포를 다시 살리는 음식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분명해질 겁니다. 요즘 기억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댓글로 공감 한 줄 남겨주세요. 제 가족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제 지인 한 분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늘 같은 식사를 하셨고 본인은 건강 잘 챙긴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치고 전화 통화 중에도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 뒤로 작은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물건을 두고 오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고 대화를 하다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흔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공된 반찬, 자주 먹는 튀긴 음식, 달콤한 간식과 흰 쌀밥.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단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과한 걸 줄이고 덜어내고 순한 음식으로 채웠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아침에 멍하던 느낌이 줄었고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치매와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매일 반복되면 뇌는 조용히 지쳐갑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가공된 고기는 뇌 혈관과 신경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기 시작하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부터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고기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체내에 들어가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쓰는 기관이라 이런 산화 스트레스에 특히 취약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그 결과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 신경과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도 가공육 섭취와 치매 위험 사이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보고됐습니다. 하루 25g, 그러니까 햄 한두 장 정도만 매일 먹어도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영수 68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햄 반찬을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괜찮으니까 습관처럼 드신 거죠. 아침마다 햄 두세 장씩 구워서 드셨고 가끔은 햄을 김밥에 넣어서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아지고 손발이 저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있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이전보다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일을 기억하는 능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꿨습니다. 가공육 대신 생선, 두부, 달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햄 대신 달걀찜을 해드렸고 두부를 부쳐서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허전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적응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손발 저림이 줄었고 석 달 후엔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통기한이 남았다고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육은 그 자체로 혈관과 뇌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공육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하나만 덜어내셔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햄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삶은 달걀이나 두부 한 모를 넣으세요.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탕수육, 돈가스. 이런 음식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맛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기름은 뇌의 염증 반응을 키웁니다. 기름이 높은 온도에서 변성되면서 산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뇌 세포막을 약하게 만듭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염증이 쌓이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기억력과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튀김 과정에서 생기는 트랜스지방도 문제입니다. 이건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뇌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게다가 튀긴 음식은 소화가 느려서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식후에 유독 졸리고 머리가 무거워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가 만성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산화 정도가 훨씬 심해져서 더 위험합니다. 식당에서 파는 튀김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기름으로 하루 종일 튀기면 산화 물질 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김정자 72세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치킨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드셨고 가족들이 사다 주면 늘 기뻐하셨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거의 혼자 드실 정도로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방금 한 말을 다시 물어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넘겼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바꿨습니다. 튀김 대신 찜, 삶기, 약한 불 조리를 선택하도록 권했습니다. 치킨 대신 닭가슴살 찜을 해드렸고
튀김 대신 구이나 조림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대화할 때 단어가 훨씬 잘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에 졸린 느낌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기름을 반복 사용하는 음식은 특히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튀김 한 번 하고 버리는 기름도 문제인데 여러 번 쓴 기름은 더 심각합니다. 식사 후 머리가 무겁고 졸린 날 많으신가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뇌가 지쳐서 보내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단 음식과 흰 쌀밥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단 음식이 몸에 안 좋다는 건 아는데 흰 쌀밥까지 문제라는 건 잘 모르시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뇌세포도 지칩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인슐린이 나오면서 다시 확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마라는 부위,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가 일시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받아서 흥분 상태가 되고 급격히 떨어지면 에너지 부족으로 멍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특히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혈당 조절이 안 될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뇨가 없어도 혈당이 자주 요동치는 식습관만으로도 뇌는 지쳐갑니다. 흰 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빠르게 소화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현미나 잡곡과 달리 섬유질이 없어서 흡수 속도가 너무 빠른 겁니다. 제가 상담한 이성호 70세님은 흰 쌀밥 위주 식사를 하셨습니다. 반찬은 간단하게 밥만 든든하게 드시는 스타일이셨죠. 한 끼에 밥 2공기씩 드셨고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나면 유독 졸리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2~3시간 후엔 확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뇌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현미나 잡곡을 섞고 간식은 과일로 바꿨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인공 자리에서만 내려오면 됩니다. 흰 쌀밥을 절반으로 줄이고 잡곡을 섞었고 달콤한 간식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걸로 바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오후 멍함이 확 줄었고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대화할 때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고 약속 시간도 잘 지키게 됐다고 하셨어요. 밥 먹고 나면 유독 졸리신가요?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혈당이 요동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덜어내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뇌를 다시 살리는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채우는 이야기입니다. 덜어낸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뇌세포를 다시 깨우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 베리류, 과일, 초록색 잎채소, 견과류, 강황. 이 5가지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극은 적고 회복을 돕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고 신경 전달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관이에요. 좋은 기름이 들어가야 제 기능을 합니다. 오메가3는 특히 DHA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이게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신호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이 느려져서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오메가3는 뇌 염증을 줄이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는 걸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와 서울대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주일에 생선을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생선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치매 발병률이 40% 가까이 낮았습니다. 일주일에 생선 2회, 한 끼에 손바닥만큼만 드시면 됩니다. 센 불에 튀기지 마시고 찌거나 구워서 드세요. 생선을 조리할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 뿌리면 비린내도 줄고 영양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고등어 한 토막, 그게 여러분 뇌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이런 과일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쓰는 기관이라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베리류는 이 산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게 뇌 혈관을 보호하고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기억이 만들어지고 저장되려면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안토시아닌이 이 연결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으니까 블루베리나 검은 라즈베리가 특히 좋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장기 연구를 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평균 2년 정도 늦춰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후반까지 60대 중반 수준의 기억력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한 줌 그냥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냉동 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침 식사에 베리 한 줌만 추가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초록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이런 채소들은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엽산은 뇌 신경 전달에 필요하고 비타민 K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초록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를 죽입니다. 잎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아지고 뇌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비타민 K는 뇌 신경을 감싸는 수초라는 보호막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보호막이 약해지면 신경신호가 새어나가서 기억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한국영양학회가 함께 진행한 연구를 보면 하루 한 접시 이상 초록 잎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유지가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80대가 되어도 70대 초반 수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쌈으로 먹어도 되고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됩니다. 매 끼 한 접시씩만 추가하세요. 밥상에 초록색이 보이지 않으면 그건 뇌가 굶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이런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신경 손상을 막아줍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 자체가 뇌를 닮았죠. 실제로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성분이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는 노화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잣의 아연 성분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또 씹는 과정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미국 신경과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았고 특히 호두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손에 쥐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칼로리가 높으니 적당히 드세요. 간식 시간에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
이게 뇌를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 가루에 들어가는 노란색 향신료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재생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강황 섭취가 꼽힙니다. 커큐민은 뇌 속에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노폐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노폐물이 쌓이면 뇌세포가 죽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강황은 또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생성을 돕는데 이게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는 걸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는 계속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강황이 그 과정을 돕는 겁니다. UCLA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뇌 속 노폐물이 줄어들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18개월 동안 매일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이 28% 향상됐습니다. 카레를 자주 해 드시거나 강황 가루를 우유나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하루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후추를 약간 섞으면 흡수율이 20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모두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센 불이나 튀김 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조리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일주일에 생선 2회, 하루 베리 1줌, 잎채소 1접시, 견과류 1줌, 강황 티스푼 하나. 이 중에서 지금 바로 추가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조리법도 중요하지만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하루 1.5리터 나누어서 조금씩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에 한 번 물 1컵씩만 드셔도 뇌 활동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뇌 환경을 바꿉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회복하는 음식을 채우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공육, 튀긴 음식, 단 음식, 흰쌀밥. 이 3가지가 매일 반복되면 혈관이 막히고 염증이 쌓이고 혈당이 요동칩니다. 그 끝에는 기억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결국 소중한 사람들 얼굴조차 낯설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조용히 서서히 소리 없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등푸른 생선, 베리류, 초록 잎채소, 견과류, 강황. 이런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면 뇌세포가 유연해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신경 전달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대화할 때 단어가 술술 나오고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오릅니다.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한 달이면 느낌이 달라지고 석 달이면 가족들이 알아챕니다. 6달이면 본인도 확신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는 것.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고르세요. 햄을 줄이거나 튀김을 끊거나 생선을 한 끼 추가하거나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바꾸는 게 100배 낫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가공육이 보이면 그냥 지나가세요. 치킨 먹고 싶을 때 찜닭으로 바꿔보세요. 흰 쌀밥에 잡곡 한 숟가락만 섞어보세요. 간식 시간에 과자 대신 베리 1줌 꺼내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보다 먼저 나타나는 일상 속 전조 신호들을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걸음이 느려지거나 냄새를 못 맡거나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내용 중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은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